현재 이 두 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과 강등권 탈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엔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K3 리그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두 팀에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울산은 사실 생각보다 좀 더 좋은 순위를 거두면서 현재 굉장히 좋은 이 순위권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성적은 좋았지만 이번 시즌 이 영입에 대한 기조를 가져가면서 새롭게 가져가면서 좀 어린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은 좀 더 좋지 않은 쪽은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지난 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극장골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점을 얻었어요. 네, 노상민의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이 있었고 민웅기 선수가 정말 강제로 어시스트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린 울산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정말 울산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평택시티즌은 화성FC와의 경기에서 선취 득점 이후 지켜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때 화성과의 경기를 제가 중계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승부는 1대1이지만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경기 결과가 아닐까. 경기 내용 자체에서 평택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빠른 공격 전환, 이런 키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평택이기 때문에 오늘 울산을 상대로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난 경기 평택시티즌이 사실상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네, 특히나 뭐 계속해서 윤상철 감독이 이번 시즌 선수단의 변화도 많이 가져가고 포메이션 변화도 많이 시도하지만 김동환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전방에서 높이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15라운드 라운드 오프 이후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사실은 상대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윤균상 감독이 정말 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균상 감독의 울산의 일단 핵심은 수비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에 앞서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민운기, 유원종, 윤대원, 노상민, 김태훈, 김영우, 박대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윤균상 감독은 골키퍼 박태원 선수와 폼백 라인을 제외하면 앞쪽에 6명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특히나 김영우 선수가 어느 정도 체력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윤상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평택시티즌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함희진, 전혜민, 유일한, 양경모, 김남규, 김희마, 박재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일단은 윤상철 감독의 선택, 박재훈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겠고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는 김희망 선수와 함희진 선수는 사실 영입이라기보다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하거든요. 네, 영입된 김희망과 함께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시티즌은 이한민 선수와 김정훈 선수가 이제 청주로 떠났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그 득점력, 다른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기는 했죠. 이한빈의 높이와 특히나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김정훈 선수를 좀 이탈이 생기면서 공격력에 있어서 과연 패턴을 만들면서 득점을 시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점도 있었고요. 그 우려가 사실 실제로 천안과의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었거든요. 그래도 팀을 좀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최근에는 전방 압박의 새로운 기조를 꺼내든 윤상철 감독이거든요. 어린 선수들과 함께 기동력을 앞세우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최근 5경기 무패를 거두면서 무려 8득점 1실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즌 한 중반 정도 지나면서였나요? 울산의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안정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시즌 전체, 리그 팀 전체를 따져봐도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후방에서 안정감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버틴 다음에 전방에서 결국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평택시티즌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평택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화성의 전술적인 특성상 굉장히 난타전이 됐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평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특히나
좋은 수비력, 한번 본인의 공격력들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좀 포메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박진포 선수가 또 출전을 했습니다. 확실히 박진포 선수가 정말 다양한 롤을 또 수행하고 있잖아요. 네, 박진포 선수가 최근에 3백을 울산이 시도할 때는 라볼피아나처럼 두 명의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위치를 하고요. 때로는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그러니까 역할이 정말 많은 수행을 하고 있는 박진포예요. 나이도 대단한데 활동량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이 팀들이 6라운드에서 또 맞붙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울산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울산이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PK를 또 많이 얻어내고 또 그 PK를 김양우 선수가 잘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사실은 평택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살펴보면 4백으로 또 나서고 있고 김동환 선수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비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평택이기 때문에 울산의 높이, 특히나 김한성의 높이를 과연 오늘 평택의 수비진인 유일한과 양경모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일단 강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안쪽으로. 하지만 먼저 끊어내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빼줍니다. 박진포 낮게 수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박백은 높게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자, 한 명을 제쳐내고 오른쪽 측면에서 짧은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박진포 선수가 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가져갔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선에 있는 선수들이 또 미드필더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윤대원 선수가 좀 더 후방에서 패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줄 텐데 때에 따라서 박진포가 지금처럼 침투하면서 평택의 수비 라인을 흔든다면 전방에 있는 김한성과 김양호는 좀 더 편하게 이 수비에 견제 없이 슈팅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로 떨고 났는데요. 이 공은 박태원 골키퍼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확실히 이 리그 초반 울산 시민축구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후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하는 장면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이 됐던 울산인데 최근의 실점 패턴을 보면 후방에서 기초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패스를 끊기면서 좀 실점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윤대원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패스 줄기를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훈기가 박태원 골키퍼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오늘 경기 심판진에는 이영균 주심, 김태양 1부심, 김영관 2부심, 이태호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에 이제 펼쳐지는 경기인데 저희가 또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선수들은 이제 또 시간대도 7시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 중원에서 윤대원. 자, 천천히 평택의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왼쪽 전달. 자, 김태훈이 후방으로 전달합니다. 네, 초반에 저는 평택의 이 포메이션을 좀 지켜보느라고 말을 좀 아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이 또다시 3백을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김동원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 사실 이번 시즌 오히려 4백보다는 3백을 가동했을 때 성적이 조금 더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윤상철 감독이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그대로 흘러갔고 김한성이 파고듭니다. 오른쪽 측면 공략. 자, 그 전에 일단 박스 안쪽에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었는데요. 네. 양경모 선수가 발을 좀 밟힌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제 21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이 순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사실 울산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느낌은 있어요. 네, 물론 윤균상 감독은 좀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급한 쪽은 평택이거든요.
울산은 올라갈 곳보다는 내려갈 곳이 더 없고 평택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택의 윤상철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특히나 마지막 몇 경기를 앞두고서 본인들과 승점이 좀 비슷한 강릉 또 청주 양주를 만나게 되고 이제 정말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김포 김해 목포를 또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6경기의 승부에 따라서 평택의 잔류가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이 평택은 오늘 경기 이후에도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들이 어느 정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승리는 아니더라도 일단 승점은 챙겨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잔여 경기들이 살얼음판은 걷는 듯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3위권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자, 헤더로 떨궈 놨는데 이 공이 백준범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윤균상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단의 변화를 가져가고 오늘 경기도 일단 6명의 선수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는 느낌을 보면 매 경기마다 선수단의 대거 로테이션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많이 나서다 보니까 시즌을 거듭하면서 안정감이 생기는 쪽은 울산이 더 큽니다. 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전제는 선수들을 지킬 수 있다면 윤근상 감독은 좀 더 원하는 축구를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 끊어냈고요. 자, 그대로 주심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끝까지 따라가봤던 김남규. 자, 김남규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김남규 선수에게도 좀 많은 기회가 왔었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오늘 이준원 선수의 결장이 좀 뼈아프거든요. 네. 왼쪽 측면에서 그래도 양질의 크로스와 이 공격적인 가담을 좀 잘했던 이준원이었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공격력을 김남규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택이 중원에서 한번 끊어놓고 빠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원 선수도 경고노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 경기 도움을 기록했던 이영석 선수의 부재도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영석 선수가 사실은 이 중원에서 수비를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정말 이 화성의 마지막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기 들어서면서 그리고 남아있는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부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카드를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두 팀이기 때문에 감독들 입장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활용을 좀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장을 맡고 있는 노상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찍어주는데요. 박스 부근으로 떨고 놨습니다. 왼쪽 측면. 공간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이영경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다면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김양호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양호는 사실상 거의 주전으로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고 있고 윤균상 감독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기훈과 김한성 그리고 최근에는 이영경까지 영입하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김한성이 김양호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의 공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이제 전반전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두 팀 모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직전 경기에서 이 천안시 축구단과 경주한 수원의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그 경기를 또 천안이 또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천안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김포가 어느 정도 시스템 변화를 가져가면서 사실 김포의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승점을 1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의 최근 행보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 K4 리그에서 승격한 울산시민축구단 역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높은 곳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지금 결과로만 봤을 때 순위권의 5위에 속해 있다라면 윤균상 감독은 실제로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무조건 탐을 낼 거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는 윤균상 감독이 어떤 축구를 시도하려는 건지에 대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울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속 있게 시즌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윤균상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방 쪽에서 강한 압박, 하지만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고 있는 평택인데요.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이 패스는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울산이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오늘 평택을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패스를 주고받는 거리가 지난 경기보다는 좀 더 멀게 느껴지는 평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이 패스를 좀 더 주고받는 거리 자체도 길어지고 패스 디테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윤균상 감독에게는 처음에 의문부호가 걸려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느낌표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특히나 좀 자신감을 많이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자, 왼쪽 측면 공략합니다. 속도를 붙이면서 안쪽 연결 끊어내고 있는 평택 아크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의 넓은 공간 박백은 자,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자,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박백은 선수가 측면에서 한번 흔들면서 드리블을 효과적으로 좀 시도는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미진 선수가 조금은 동작 자체가 섣불렀던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박백은의 스피드가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태클로 막아내기보다는 한번 따라가면서 수비를 해주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빠른 템포의 드리블을 가지고 있는 박백은 선수잖아요. 네. 뭐 박백은 선수가 오늘 경기 측면에서 또 역할을 맡는데 김태훈과 함께 그래도 나섰을 때 경기력 자체는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평택의 이 수비 라인을 좀 흔들기 위해서는 울산은 측면에서 개인들의 드리블 돌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번 돌파를 가져갔던 박재훈 선수였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평택 시티즌은 또 지난 경기, 지난 시즌에는 정말 이 후반기 스플릿 라운드 이때부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정말 승점이 필요할 때 3승 2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잔류를 좀 여유 있게 확정을 지었었고요. 그 중심에는 지금 천안에서 위력을 보이고 있는 김종석도 있었고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윤상철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갈수록 평택은 정말 승점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또 지난 화성과의 경기 비록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경기력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계가 끝날 때쯤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평택은 오늘 같은 경기력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사실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로만 이 본인의 경기력이나 게임을 좀 기억하는 것보다는 몸이 경기장에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높은 이런 에너지 레벨을 오늘 경기도 좀 보여줘야 되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1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평택 시티즌 그리고 울산 시민축구단 모두 두 팀에게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전방 쪽에서 이 높이가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최근에 두 팀 모두 한 번의 전방으로 보내놓는 패스 타입을 좀 시도를 많이 하는 두 팀이거든요. 어떤 팀이 좀 더 세밀한 플레이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또 이 선수죠. 김재현 선수는 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네. 평택에서도 때에 따라서 측면 수비수도 담당을 했었지만 그래도 중앙 수비수로 나서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울산으로 이적해서도 본 포지션인 이 측면 수비수가 아닌 중앙에서 계속해서 수비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원종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왼쪽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달을 해주는데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찍어줍니다. 하지만 골라인을 벗어났고 이 공은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울산이 그래도 최근에 좀 안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였었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15분 정도 됐지만 지금 박진포와 박백은 선수가 그쪽 공간에서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와이드한 측면이 아닌 좀 더 골문과 가까운 지역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한다면 평택의 수비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흔들 수가 있겠죠.
자, 바운드 이후에 뒤로 떴고요. 자,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 유원종이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재현 선수였군요.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이 포백 라인, 유원종 선수의 파트너를 계속해서 기용을 했었던 이 윤균상 감독인데 김재현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가 그래도 후방에서부터 굉장히 넓은 수비 반경을 가지고 또 빌드업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양질의 패스를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백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었던 윤균상 감독이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가 받으러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하프라인 앞쪽에서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평소처럼 울산은 전방 쪽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는데 단순하게 침투 움직임만 가져가서는 평택 수비 라인을 흔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처럼 볼을 내려오는 움직임, 또 그와 동시에 침투하는 선수의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한 울산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재현이 찍어줍니다. 대각선 방향, 바운드 이후에 공을 끊어내는 쪽은 평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몸으로 버텨내면서 앞쪽 전달. 하지만 먼저 유원종이 터치를 가져갑니다.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평택이 가져갑니다. 그래도 김희망 선수도 화성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이후에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얼마만큼 위협적인 선수인지를 몇 차례 증명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김희망 선수를 최대한 박스 쪽에서 공을 잡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전혜민 두 명을 떨쳐냈고 왼쪽 전달합니다. 함희진 그대로 찍어주는데요. 박스 안쪽. 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함희진 선수가 단순하게 김동완의 머리를 높이를 활용해서 투입하기보다는 공간 쪽으로 패스를 날카롭게 투입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준원 선수가 좀 오늘 경기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희진의 킥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초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5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공격의 템포를 올리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띄워주는데요. 김양우 쪽 붙여봅니다.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함희진 선수도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선수가 경기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 박백은 다시 한번 노상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좁은 지역 걷어내고 있는 함희진. 자, 어느 정도 점유율은 울산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자, 평택은 이렇게 됐을 때 좀 빨리 풀어나가야겠죠. 네. 이제 약간 박재현 선수가 이 공에 좀 관여되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평택은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좀 볼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함희진과 박백은 선수가 오늘 많이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던 두 선수였는데 사실은 이제 평택 입장에서는 함희진의 수비력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전 장면처럼 좀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장면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는 함희진이거든요. 네. 함희진의 공격 가담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윤상철 감독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현대 축구에서는 이 풀백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수비도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에도 가담을 해줘야 되니까. 자, 김태훈 안쪽으로. 자, 지금은 땅볼 패스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김양호 쪽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크로스를 시도했던 건 이제 울산은 오른쪽 풀백 노상민이었는데 지금같이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서 양질의 크로스 이런 부분을 평택의 수비진들도 좀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네. 노상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에 가담하는 속도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상민 선수가 지금 방금 또 이렇게 낮게 깔아주는 패스를 보여준 만큼 확실히 노상민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또 미드필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윤균상 감독이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상민 선수가 충분히 이 플레이메이킹 기질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원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측면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노상민이 측면으로 투입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측면에서 부분 전술들이 발생하고 있는 울산이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중원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노상민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이 윤균상 감독은 선수들을 또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이후에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평택 시티즌은 계속해서 이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걷어내는데요. 김태훈. 자, 높게 띄워 보내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남규. 움직임 괜찮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안쪽 연결합니다. 자, 패스! 자, 이 공이 반대편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순간적으로 김동환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간 이후에 김남규의 패스 커넥션, 이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평택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공격 전개였거든요. 네. 확실히 이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김동환 선수가 단순하게 높이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움직임 이후에 동료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슈팅하는 장면들도 몇 차례 나왔었어요. 김동환 선수가 공격수로 변신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몇 차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규 선수의 슈팅 장면이 나왔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날카롭게 뒤쪽 헤더 높게 떴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킥은 머리를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는 평택이고요. 울산이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평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사실은 항상 평택은 마주하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내주고 수비를 하다가 카운터 전략을 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울산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겠고, 평택의 역습 전략 그때 더 날카로움을 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태훈이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함희진. 김태훈 여유치 않자 뒤쪽 내주는데 패스 차단이 됐습니다. 자, 원터치로 풀어 나옵니다. 평택의 공격.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하지만 박진포가 역시 이번에도 있습니다. 네. 전혜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동료들의 좀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었었던 평택이었고, 직전에 울산은 이렇게 윤대원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에 가담할 때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들이 몇 차례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변화무쌍한 부분은 울산이 좀 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배근과 그리고 김태훈이 위치를 또 바꿨고요.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공간인데요.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지난 경기 양주와의 경기에서 결국엔 승점을 따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는 조금의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윤균상 감독이 오늘 다시 한번 김태훈과 박배근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중원에서 사실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중앙 지역을 잘 견고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활용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 다시 한번 김태훈과 박배근을 통해서 측면에서부터 평택을 좀 흔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윤균상 감독의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자, 안일주. 양경모에게. 자, 평택이 급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울산도 평택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 중에 가장 포메이션을 많이 바꾸는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두 팀이 오늘 다시 한번 만났는데, 과연 또 시간대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시로 변하는 포메이션,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변할 때 순간적으로 조직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빈틈을 노릴 필요가 있는 두 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술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이 그 부분에 적응했을 때가 적응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만약에 균열이 생긴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화무쌍한 포메이션이 시도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조직력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갑니다. 뒤쪽! 자, 계속해서 머리를 맞추고 있는 평택 시티즌입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박태원 골키퍼의 이 볼 처리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안일주가 헤더까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기회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맞추고 있는 평택 시티즌.
자, 이번에도 박태원 골키퍼가 나왔습니다만 한 번에 처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100%의 확률이 아닌 이상 사실은 좀 지키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박태원 골키퍼는 굉장히 발밑이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빌드업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를 해주고 있는 박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진포. 자, 경기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평택이 공을 따냈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드는데요. 김동환 뺏겼습니다. 네. 자, 역습 기회 김양우가 뛰기 시작합니다. 김양우 왼발 슛! 자, 미사일 한 방을 보여줍니다. 김양우. 네, 순간적으로 평택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역습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수월했고요. 평택 선수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무르다 보니까 김양호 선수가 한 차례 한번 거리가 있었지만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경기 연속 득점 이후에 2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김양우. 서서히 예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왼쪽 측면 다리 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압박인데요.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백은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하프라인 쪽에서 프리킥.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이 김양우 선수가 전반전 25분 되는 시점 속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김양호 선수가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할 수 있게 평택 선수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사실 한두 차례 정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김양호는 최근에 무조건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김양호이기 때문에 평택 수비진들이 계속해서 김양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또 김태훈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면서 박백은 선수는 또 최전방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상당히 또 많은 선수 위치를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평택의 헤더 클리어. 노상민 좁은 공간. 하지만 평택이 잘라냈고요.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순간적으로 최전방에 많은 공격수를 투입을 시켜놓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게 만들다 보니까 평택 수비진들의 순간적인 이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틈을 노릴 필요가 있는 울산이 되겠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 울산의 공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한성 가운데로. 자, 박진포를 거쳐서 측면으로 전달이 됐고요. 하지만 끝까지 공을 지켜냈던 전혜민 선수였습니다. 지난 경기 전혜민 선수가 헤더 득점을 또 기록을 했었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전혜민 선수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헤더로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특이점 중에 하나는 김한성 선수를 오히려 측면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는 윤균상 감독이거든요. 네, 자, 공을 끊어냈어요. 박진포가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김양우. 자, 오른쪽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박백은까지 전달됐습니다. 여유찬 차 뒤쪽으로 노상민. 평택 선수들을 조금씩 끌어보고 있습니다. 자, 노상민이 중원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김재현 한 번의 공간으로 붙여줍니다. 좋은데요. 네. 자, 터치를 완벽하게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평택의 수비 라인이 워낙 내려앉아서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노상민 선수도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김태훈을 바라봤거든요. 네, 양질의 패스를 그래도 투입이 된다면 노상민 쪽에서 투입될 가능성이 좀 더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준범 골키퍼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헤더 이후에 자, 지금 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달려와서 끊어주고 있는 안일주 선수였습니다. 네, 하미진 선수가 초반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면은 좀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남규가 끊어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앞쪽. 하지만 다시 한번 좁은 공간 이용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김양우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공을 소유하지 못했고요. 자, 평택은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지금 전체적으로 평택 선수들이 공격으로 나아가는 타이밍 자체를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짧다 보니까 공을 소유했을 때 사실은 오늘 경기 뭐 전혜민이나 안일주 선수가 좀 더 볼을 소유하면서 박재훈에게 좀 더 패스 투입을 시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박재훈이 현저하게 공을 잡는 횟수가 떨어지고 있는 전반의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로인으로 판정이 됐고요. 자,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을 끊어내고 있는 평택인데요. 자, 확실히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홈에서 정말 실점을 적게 하는 팀인데 4실점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네, 홈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 되겠고요. 반면에 평택 입장에서는 원정에서의 승률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즌 뭐 홈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평택이지만 원정이 좀 더 어려움이 있겠고 특히나 두 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제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록이기는 하지만 울산은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 7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평택은 반면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 1무 11패 승리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또 오늘 경기에서 과연 또 깰 수가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권은 넘어갔고 어느덧 전반전은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대0. 울산이 전방에서의 움직임을 많이는 가져가고 있는데 효과적인 패스가 투입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별다르게 평택 선수들을 좀 위협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가 울산시민축구단으로서는 지난 경기 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오버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들겼는데도 좀 뚫리지 않는 모습이 양주에게도 있었고 평택도 물론 실점 자체는 많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력이 좀 안정감을 찾는 듯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이영석은 없지만 안일주가 페널티 박스로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3백을 가담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울산은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패스 투입보다는 전방에서 볼을 지키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포. 가운데로 연결. 김태훈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의 공격진들은 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평택의 수비진들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좀 딸려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윤균상 감독이 새로운 전술적인 변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영경 선수도 투입이 되겠지만 그 전에 최대한 평택의 수비 라인을 좀 흔들면서 다른 전술을 좀 더 시도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약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확실히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양 팀에게 이어진다면 하프타임 때 두 감독은 더 바쁘게 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더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할 쪽은 윤균상 감독이 되겠죠. 네, 오른쪽 측면 전달이 됐고 박백은 안쪽으로 연결합니다. 김태훈. 다시 한번 박백은 주고받으면서 움직임 하미진이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미진 선수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했습니다. 자,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신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은 오른쪽 하미진 선수가 있는 오른쪽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민훈기의 킥 컨디션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른쪽만 공략하기보다는 왼쪽에서도 최대한 좀 이 공격적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민수 선수가 평택은 반대로 그래도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타이밍 자체가 좋고 적극적으로 오버래핑도 시도를 해요.
최대한 왼쪽의 활용을 통해서 최민수의 공격 가담을 좀 전진을 방해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평택시티즌. 울산 선수들이 이 하프라인 위쪽에서 특히나 평택이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 중원에서의 압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평택 선수들이 쉽게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평택도 측면으로 볼을 전달을 한 이후에 김남규나 김희망이 1대1 싸움을 통해서 뭔가 측면을 뚫어내는 그런 전술적인 시도를 좀 더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박재훈 앞쪽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패스 연결 한 명 제쳐냈고 뒤쪽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 다시 한번 먼 거리. 네. 하지만 위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김남규 선수가 박태원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한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임팩트가 맞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시티즌이 계속해서 역습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만 슈팅은 울산시민축구단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전방에 위치한 김동환이 볼을 좀 지켜주고 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평택도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전혜민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높이가 생기는 평택이거든요. 이 부분을 측면의 공격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전진 패스 함희진이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반칙. 자, 함희진 선수의 반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수비는 상당히 괜찮았죠. 네. 경기 초반에 박배근과의 경합에서 한 차례 흔들렸던 장면을 제외하면 그래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울산 공격수들을 타이트하게 잘 막아내주고 있거든요. 자, 박진포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짧게 갑니다. 자, 지금 반칙이 선언됐죠. 네. 자, 함희진 선수가 발을 먼저 뻗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함희진 선수가 좀 타이트하게 이 박배근을 수비를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박배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동료들이 접근하고 또 그 상황에서 순간적인 2대1 패스나 뭐 공간으로의 패스를 통해서 함희진을 팀으로서 뚫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박배근과의 1대1 경합에서 전반 초반을 제외하면 그래도 승률을 좀 높게 보이고 있는 함희진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의 동료의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진포의 협력 수비.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유원종. 박진포 전방으로 한 번에 띄워줍니다. 김한성 쪽 머리를 맞춰냈고 김태훈,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전방에서 울산 선수들이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렇다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울산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단순하게 전방으로 롱킥을 시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도 측면에서 노상민이나 민웅기가 전진했을 때 생기는 부분 전술에 또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침착하게 마음을 좀 빠르게 시도하려 하지 않고 침착하게 빌드업을 해볼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울산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민훈기 선수의 태클 이후에 공을 따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김한성. 자, 가운데로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박배근.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노상민. 노상민의 왼발 안쪽 슛!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세 속에서 슈팅까지 가져갔고 하지만 백준범이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평택의 수비 라인이 크로스 궤적 자체를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약간 뒤쪽으로 크로스가 떨어질 줄 알고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는데 노상민 선수는 침투하는 김양호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지만 이 백준범 골키퍼도 반응을 해냈어요. 네, 워낙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물론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백준범의 반응도 빨랐고요. 김양호 선수가 저 어려운 자세에서도 일단 발에 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택의 공격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평택 시티즌.
자, 확실히 노상민 선수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풀백의 위치를 또 잘 소화하고 있는 거겠죠. 네, 한 40분 되는 시간 동안 평택의 수비 라인이 그래도 위치를 잘 잡고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방금 장면처럼 뭔가 크로스를 예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수비는 끝까지 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집중력이 보다 필요한 거는 평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재훈의 프리킥. 자,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인가요? 네, 김재현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전반전 남아있는 시간 이제 정규 시간 4분 남았습니다. 민웅기.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박진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울산은 자, 다시 한번 오른쪽 공략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한성이 오른쪽에서 낮게 뒤쪽 갑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택이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박진포의 영리한 수비. 네, 사실은 전혜민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줬어야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울산도 지금 장면처럼 이렇게 김한성이 측면으로 빠져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좀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침투하는 동료는 없었지만 김한성의 변칙적인 움직임은 전반전에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에서 많은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반면에 평택시티즌은 계속해서 역습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상민과 민훈기 좌우 풀백 자원들인데 최근에 울산의 전술적인 흐름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오른쪽 김한성 영리하게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상황에서 울산시민축구단 선수가 넘어져 있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균 주심이 박재원 선수에게 약간의 경고성 구두로 경고를 한 차례 줬고요.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키커는 노상민. 울산 시민축구단 화이팅! 가마적 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 민훈기. 박진포. 다시 한번 박진포, 민훈기가 이어봤습니다. 이렇게 평택의 수비 라인이 라인을 잘 형성하고 굳게 수비 라인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측면으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좀 더 과감하고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울산이 오늘 경기는 좀 측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택의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침투하는 울산 공격진들의 반응은 좀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평택시티즌은 이 수비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울산이 들어오는 그 공간을 막아서고 있거든요. 본인들에게는 이번 시즌 내내 익숙한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수비를 잘 해내면 이러한 좀 공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낯선 팀은 울산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고 후반전이 됐을 때 평택은 또 김홍이나 이런 이종민 같은 교체 투입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습을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울산의 부담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이 한 차례 공격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격이 무산이 됐고요. 평택도 사실 이번 시즌 역습으로 좀 나아갔을 때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할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또 잠시 멈췄는데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 해내긴 했지만 울산의 공격 시도 자체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한성 혼자로는 이 평택의 3백을 유일한과 양경모를 뚫어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영경 선수의 투입을 빠르게 앞당길 수가 있는 윤대상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영. 자, 손석영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영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영,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영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영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김포 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영,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이 자, 됐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접어듭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판점을 네,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이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거 네. 같은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자, 들어갑니다. 네, 가운데.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이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형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뚫어봅니다. 자, 이해찬이에요. 올립니다. 이해찬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전환신축구단.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포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시즌 7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 선수가 돌파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앞서서 김혜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우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못 막죠. 심동희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자, 공간이 있는데요. 정준하. 자,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하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심동희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게 정준하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 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하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자,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1대1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에 굉장한데요. 좋은 뒷공간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내줬고. 완전 찬스 슛. 들어갔죠. 많은 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자, 김창래 득점. 지금 김혜시청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컵백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컵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망을 가렸습니다. 김창래 선수가 워낙 정교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경기이기는 해요. 조대철 펀치 있어. 이야, 김종석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회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은 조재철! 고석 완전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 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1-2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가 있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봤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더!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내승.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래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내승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조금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 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부분전술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자, 여기까지 돌아가고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포워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뜨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2021)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 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후반전 계속해서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무승부가 됐는데 울산시민 축구단은 이 김양호 선수의 결정적인 기회가 한 차례 있었어요. 네, 그래도 노상민이 전방 쪽으로 좀 가담을 했을 때 양질의 패스가 투입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측면에 김태훈이나 박백은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네, 효과적으로 이 평택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평택시티즌은 이 김동환 선수와 김남규 선수가 많은 기회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역습 기회를 살려가면서 공격을 풀어나갔어요. 네, 전방에서 김동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동료들의 접근하는 타이밍이 좀 더 중요했는데 전체적으로 김남규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네, 반대편에 있는 김희망이나 때에 따라서는 박재훈 선수도 같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인 공격 장면을 평택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타임에 과연 윤균상 감독과 이 윤상철 감독이 또 어떤 부분을 또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두 팀 모두 후반전 아직까지 교체가 들어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울산은 시간대가 되면은 언제든지 이현경 카드를 꺼내 들 거고요. 중원에서 이 패스가 투입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장재원이나 또 측면에 대해서는 김동윤도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가 있겠고, 반면에 평택은 김문수나 최희창 같은 측면 공격수 자원들도 있지만 뭔가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종민도 투입이 충분히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울산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남아있는 경기들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 너무 타이트합니다. 네. 울산은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천안. 사실은 플레이오프 이 향방이 남은 6경기에서 좀 갈라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경기들에서 과연 어떻게 결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평택시티즌은 저희가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나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계속해서 같은 순위권 경쟁자인 뭐 강릉이나 양주와의 맞대결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일정이 보다 더 중요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평택시티즌,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한 번에 높게 띄워줍니다. 자, 공이 나가기 직전 살려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박백은 선수가 충분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평택 수비진들이 좀 안일하게 볼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평택시티즌의 골문에는 백준범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무대 이후 올 시즌 K3 리그가 또 첫 시즌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인 무대에서 시즌을 전체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준범 골키퍼는 김로만 선수가 떠난 이후에는 혼자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좋은 선방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백준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배근의 오른쪽 전달. 자, 김한성. 자, 스텝 오버 이후에 날카롭게 감아줍니다. 하지만 수비 맞고 굴절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한성 선수가 강릉과의 경기에서는 비슷한 위치에서 왼발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높이도 분명히 있지만 언제든지 발밑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득점도 노려볼 수가 있는 김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코너킥은 민운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왼발로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세트피스 장면에서 이렇다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울산이거든요. 네. 자, 짧게 연결 김태훈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노상민. 자, 네, 지금은 지금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네. 자, 몸을 사용하면서 일단 뒤쪽으로 나옵니다. 전진 패스 차단. 다시 한번 울산의 공격. 원터치 지금 박스 박스! 안쪽 네.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백준범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울산 선수들이 원터치로 패스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김양호 선수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고요. 네. 김양호 선수도 사실은 수비 접근이 빨랐지만 한 박자 빠르게 이 등을 등진 상태에서도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효과적인 슈팅 장면까지 또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의 공격. 자, 차단이 됐고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그전 상황 속 울산시민축구단 이 울산 종합운동장에는 지금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태클로. 네. 지금은 볼 처리가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김재현 선수가 또 좋은 위치를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을 시켜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빠르게 전달을 했었던 평택시티즌의 프리킥 공격. 네, 전반전부터 두 팀이 뭔가 슈팅 장면을 만들어낸 이후에 불꽃이 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박재훈의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뒤쪽 헤더 지나칩니다. 자, 여전히 공격권은 평택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양경모나 유일한 또 안일주의 높이는 울산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휘진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넘어지면서 일단은 한 차례 밀어냈고요. 다시 한번 중원에서 오른쪽 전달 최민수. 후방 연결 양경모. 평택도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울산 선수들이
이 압박을 나오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먼저 전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본인들의 강점이 또 역습이기 때문에 지금 장면처럼 최대한 골키퍼 백준범까지 활용을 하면서 경기장을 넓고 깊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발이 조금 높았다는 판정이고요. 김희망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네, 전반전부터 계속됐던 이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지 못했던 평택인데 그래도 김희망의 공을 잡았을 때 1대1 싸움에서 좀 이겨내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공격수거든요. 네. 민훈기 선수를 좀 더 괴롭혀줄 필요가 있는 김희망이겠고 오른쪽 측면에서 김희망과 민훈기가 1대1 매치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최민수도 언제든지 공격에 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좌우 측면을 좀 더 다른 유형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울산시민축구단은 계속해서 전방으로 높게 띄우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노상민의 스로인.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박재훈 선수가 중원과 수비 그리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는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도 파주와의 경기에서 투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박지훈 선수가 보다 전진할 필요성이 있는 평택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이번에도 코너킥.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평택 선수들이 울산의 공격수들이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워낙 빠르게 붙어주고 한 2명씩 단위적으로 압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울산 선수들이 뭔가 크로스를 할 때 고개를 들어서 동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도하는 크로스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측면에서 뭔가 회법을 찾아야 되는 울산인데 평택의 수비가 정말 견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평택이고요.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김희왕이 볼을 잡았습니다. 김희왕 왼발 각도 만들어 놓고 안쪽 연결 찍어줍니다. 연결 괜찮은데요? 박사 쪽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박재훈 선수였는데요. 역시나 평택은 전방 쪽에서 공을 잡고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지금 같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희망과 김남규 그리고 박재훈 정말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선수들의 패스 연결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 순간적으로 김남규의 원터치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박재훈이 너무 프리하게 있었거든요. 자, 살짝 벗어나는 박재훈 선수의 슈팅.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후반전 김희망 선수가 이 후반전 평택 시티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공격. 노상민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자,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운데로 그 다음에 김태훈 왼쪽 전달합니다. 네, 근데 민훈기의 오버래핑 타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뒤쪽 헤더. 자, 이번에는 머리를 맞추는데 성공을 했었던 자, 김양우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후반전에도 김양우 선수를 활용하는 이 크로스 패턴 자체는 울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직전 장면에 민훈기 선수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산이 풀백들이 중원 쪽에 위치를 하다가 측면으로 다시 나가다 보니까 타이밍 자체가 한 타이밍씩 또 좀 늦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 경합 이후에 공을 따냈습니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박진포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고요. 자, 김동환이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달. 자, 오른쪽 측면 최민수예요. 올려줍니다. 뒤쪽 뒤쪽에 가는데요. 있거든요. 그대로 때립니다. 박스 안쪽. 네. 잡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순간적으로 빈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김남규를 향해서 좋은 크로스를 시도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백준범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골키퍼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또 처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백준범 골키퍼가 골문을 굉장히 과감하게 비우고 나왔는데 볼 처리가 전반전부터 좀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백준범이거든요. 네. 자, 태클 하면서 공격권은 평택이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교체가 곧바로 주어집니다. 자, 김홍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김남규 선수가 빠집니다. 네, 평택은 아무래도 볼을 잡고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다 보니까 김홍을 투입하면서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시도를 하려는 윤상철 감독이 되겠고, 동시에 울산도 이현경과 장재원 선수를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후반전 이제 55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먼저 윤상철 감독이 김홍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영경 선수와 장재원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명 사이 버텨내면서 공격 만들어냅니다. 네. 평택의 공격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선수가 역시나 포스트 플레이 능력, 볼을 잘 지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김동환 선수에게라도 좀 더 의도적으로 이런 패스 투입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반칙을 얻어내면서 그 이후에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평택시티즌. 박재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굉장히 평택에게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 자, 박재훈 선수가 동료들에게 신호를 한 차례 보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좀 더 돌아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투입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울산 시내축구단 선수 교체가 자, 윤대원 선수와 박백은 선수가 빠져나가고 장재원과 이형경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균상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원에서 윤대원 선수보다는 장재원 선수가 좀 더 패스 연결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했던 패턴 중에 가장 좀 특이했던 점은 이현경과 김한성을 동시에 투입한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의 두 명의 190이 가까운 공격수들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미진 선수가 영리하게 공을 따냈습니다. 울산이 먼저 공격적인 기조를 드러내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이 언제든지 평택한테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려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평택은 일단 선수비 이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감독 모두 변화를 꾀하는 모습. 그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될지. 사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어요. 네. FA컵 일정도 별다르게 어려움이 없었고, 특히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팀이 선수단 변화를 스타팅 라인업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평택은 총 34명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었고, 울산은 29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포가 25명으로 좀 적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두 팀의 선수단이거든요. 네. 네, 뭔가 메인 플랜이 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선수단에 대한 새로운 투입을 통해서 분위기를 노려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수단 변화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훈기가 롱스로인을 준비합니다. 길게 떨어졌고요. 박스 안쪽 헤더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권은 평택 걷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영경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높이 싸움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생긴 울산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왼쪽 전달 민훈기. 자, 이영경이 신장을 활용하면서 빼보려고 했습니다만, 자, 지금은 박진포 선수의 발이 조금 깊었습니다. 네, 박진포 선수는 지금 후반전 돼서 좀 누적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영균 주심이 박진포 선수에게 다음 장면에서 또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한다면 경고를 꺼낼 가능성도 좀 더 커지겠고요.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자, 김희망이 끊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박진포 선수도 곧바로 태클을 하자마자 본인이 직접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는 장면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역습을 한 차례 끊어내는 박진포의 수비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평택의 공격. 이제 이영경까지 투입이 된 울산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좀 더 단순하고 원래 하던 대로 기본적인 측면 공략을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김한성이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노상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이 좌우로 전환되는 스피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운기가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측면 터치라인에 위치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얼리크로스 형태로 평택을 좀 괴롭히는 것도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두 명의 트윈 타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세컨볼 싸움에서 언제든지 뭐 김양우와 김태훈이 그 볼을 차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민훈기의 스로인 길게 던져줍니다. 자, 평택이 끊어냈고 다시 한번 울산의 공격. 박진포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민훈기 선수도 이 직전 상황에서 한 차례 넘어졌었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운기 선수도 시즌 초반에 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었는데 결국에는 돌아온 이후에는 윤균상 감독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뭐 언제든지 윙어로도 활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왼발 킥 감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민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노상민이 부본 전술 괜찮습니다. 민훈기에게 낮게 갑니다. 자, 하지만 평택이 먼저 끊어냈습니다. 네. 곧바로 압박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네, 압박도 괜찮았고요. 박진포가 뺏어냈어요. 박진포 끊어냈고 박스 안쪽 왼쪽에서 낮게 깔아줍니다. 네, 이번에도 끊어내고 있는 양경모 선수입니다. 크로스를 좀 더 효과적인 장면들을 후반 들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인데 크로스의 위치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뭔가 평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흔들기 위해서는 속도가 붙었을 때 크로스가 나와주는 것도 좋은 장면이 되겠는데 네, 방금에 그렇기 때문에 박진포의 크로스 시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 그대로 흘려줍니다.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박진포 때립니다. 오호! 자, 박진포가 포를 한 번 쐈습니다. 네, 박진포가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후반전에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중거리 슛 박진포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 평택 시티즌이 이 울산 시민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전환 속도가 빨랐을 때 그럴 때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방금 장면에서 박진포 선수의 슈팅 장면은 평택 선수들이 나오는 타이밍 자체를 한번 놓쳤어요. 네, 특히 민운기 선수가 볼을 흘려주는 장면도 굉장히 훌륭했고, 지금같이 평택이 내려앉았을 때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중거리 슈팅 장면을 지금처럼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울산이거든요. 조금씩 공격에 다이나믹한 그리고 또 변화무쌍한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는 후반전의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균상 감독과 윤상철 감독 모두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변화를 가져갔고 조금씩 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민훈기 한 명을 제쳐냈고 좁은 공간에서 가운데 연결, 이현경의 패스는 차단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하프라인 쪽 이현경 쫓아가면서 반대편으로 전환, 하지만 이공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자, 이현경 선수도 원래는 합류했을 때 머리색이 달랐었거든요. 선수들이 브레이크 기간 동안 저희가 처음에 봤던 장면들과는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즌을 거듭하면서 또 의지를 머리로 드러내는 선수들도 있었고, 네, 이현경 선수가 머리를 색깔이 다시 돌린 거는 저희도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의 공격. 자, 높은 위치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평택 시티즌.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이 후반전에 전방에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평택도 조금씩 공격을 시도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뛰면서 공수에서의 전환 속도도 빠르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평택인데, 오늘 경기는 상대적으로 평택의 이러한 다이나믹한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르게 울산을 좀 위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희진이 걷어낸 공은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후반전 64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던져준 공이 골라인 근처 쪽
그리고 한 차례 찍어두고 가는데요. 네. 자, 노상민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노상민 선수는 패스를 시도할 때나 지금처럼 드리블을 시도할 때는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아쉽게도 조해찬 선수가 좀 빠지면서 울산의 창의적인 모습들이 최근 경기에서 실종된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높이가 있는 이영경이나 김한성 선수는 언제든지 이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평택의 수비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치열한 볼다툼 이후에 이영경 앞쪽으로 패스 연결 풀려줍니다. 좋아요. 자, 이영경. 뛰어갑니다. 김양우 한 명 제쳐내고 김양우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오늘 김양우 선수의 발끝 감각은 분명히 좋은데요. 네, 골문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예열. 하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경 선수가 분명 높이도 있는 선수이지만 패스 감각도 좋고 이렇게 키 패스도 언제든지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백준범 골키퍼가 방향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네,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가 계속해서의 슈팅들이 좀 막히거나 조금씩 빗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격수가 저럴 때일수록 사실은 부담이 커지고 그럴 때마다 좀 더 구석적으로 키퍼가 막을 수 없는 슈팅을 시도하려는 장면들을 연출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김양호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 자, 전방으로 다시 한번 띄워 보냅니다. 자, 이영경 슛! 자, 이영경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고 생각도 많았고요. 네. 본인은 조금 크게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윤상 감독이 장재원과 이형경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이 직전 상황에서도 이영경의 발끝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직전에 김양우나 이영경 선수가 그래도 울산의 공격을 최근에 책임지는 자, 선수들이었으니까 자, 다시 이것도- 한번 공이 이것도 빠집니다. 김양우요. 김양우 갑니다. 자, 김양우, 이번에는 해줘야 된다. 김양우 근데요. 넘어집니다. 자, 네, 근데 뒤쪽에서 터치가 있었다라는 판단인가요? 지금 하미진 선수가 끝까지 따라 붙었고 네, 이렇게 된다면 하미진의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자, 김양우 선수가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김양우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하려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영균 주심은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랬을 때 카드 색깔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이 카드 색깔에 대해서 좀 주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미진 선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뒤쪽에서 커버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의 커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드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미진 선수가 팔로 살짝 미는 장면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한 것 같거든요. 네.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갈렸었고요. 김양우 선수가 이번 시즌 조금씩 최근에 오늘 경기 뭔가 득점이 터지지 않는 모습들은 분명 아쉬웠는데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속에서도 이 김양우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이 있었고 그리고 21라운드 두 팀이 다시 만나면서 페널티킥 득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는 이번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리그 11호 득점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6번째 PK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PK 상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득점을 올렸었던 김양우. 골키퍼는 백준범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양우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백준범과 김양우의 맞대결. 피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김양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우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자, 지금은 근데요. 다시 차라는 지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김한성 선수가 먼저 박스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영균 주심이 다시 한번 리테이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플레이어 선수들도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김양호 선수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뭔가 슈팅이 조금씩 빗나갔었고 이 슈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김양호인데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김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는 김양우 슛! 네. 들어갑니다. 같은
코스로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네, 백준범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PK 찬스가 됐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김양호 선수는 11번째 득점, PK로만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김양호 선수인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고 김한성 선수가 상당히 미안한 것 같아요. 본인 덕분에 본인에 의해서 뭔가 실점을 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뻔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김양호 선수는 역시나 해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호 선수가 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득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었는데 결국에는 PK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11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언제든지 승부가 갈릴 필요성이 있을 때 김양호가 있기 때문에 울산 팬들은 웃을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연 내년 시즌에도 지금의 울산이 또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숙제는 윤균상 감독에게는 이제 김양호 지키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또 김양호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최전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의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했던 흐름을 이영경 선수가 투입되면서 뭔가 키패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평택 수비진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네. 먼저 변화를 가져갔던 쪽은 평택. 하지만 울산 시민의 윤균상 감독이 변화 이후에 결과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경 선수가 단순하게 신장이 높다고 포스트 플레이만 잘하는 선수겠거니 생각을 했을 텐데 공을 잡았을 때 동료들에게 패스를 선택했을 때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은 모습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김양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침투하는 이영경이 볼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침투하는 김양호가 좀 더 효과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후반기의 울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새로운 영입, 새로운 공격 패턴은 윤균상 감독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명의 교체 카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선수가 투입이 되고 양경모 선수가 빠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안일주 선수를 한 칸 내리면서 그대로 포백을 유지를 하겠고 김문수 선수도 충분히 속도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측면에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 시티즌이 실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뭔가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라인도 끌어올리고 전방 쪽에서 김희망의 좀 더 공격적인 모습들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 실점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고 선제 실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은 이번 시즌 선제 실점했을 때 1무 11패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크 정면 긁어내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접어두고 올려줍니다. 뒤쪽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어요. 자, 상당히 아쉬웠던 기회. 곧바로 울산시민 축구단의 역습 기회. 김한성이 공을 잡았습니다. 가운데로 박진포 장재원에게. 네, 한 차례 올라가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울산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하지만 이 직전 장면 속에서는 김홍희 역시 평택 시티즌의 공격을 이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박재훈 선수였나요?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김홍이나 이 김희망이나 지금 측면에서 뭔가 효과적인 위협적인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우 안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안일주 선수가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간 손목 쪽을 좀 밟힌 것 같아요. 네, 이영균 주심도 곧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손끝에 밟힌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선수에 따라서 좀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이 천연잔디에서 쇠뽕이라고 그러죠. 스터드가 좀 날카로운 신발을 신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일주 선수의 고통이 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손 부분은 보호 장비가 없잖아요. 네, 따로 없죠. 선수들이 손은 그래도 다쳐도 경기에 나서기는 합니다만 수비수 입장에서 손이 불편한 거는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찹니다. 김한성. 자, 다시 한번 앞쪽 공간 함희진이 쫓아갑니다. 넘어집니다.
자, 공격권은 평택이 가져갑니다. 네, 하미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전 장면에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을 때 그래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페널티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결과가 좀 아쉬웠죠. 네. 확실히 정말 빠른 속도로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도가 또 빠르고 김양우와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막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수비진들은 좀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거든요. 네. 하미진 선수는 이 부분을 빨리 잊고 경기에 다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박재훈 가운데로 오른쪽 전달합니다. 자,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김홍희 오른쪽 전달, 박재훈 가운데 연결, 패스워크가 좋습니다. 네. 자, 최민수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김홍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김문수를 투입하면서 김동환 선수를 다시 한번 중앙 수비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윤상철 감독이 되겠고요. 네. 평택의 수비진들이 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장면보다는 침투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울산의 수비진들이 이러한 움직임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띄워주는데요. 박스 안쪽 흘려 보냈습니다. 자,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은요. 넘어집니다. 자, 지금 윤상철 감독이 항의를 해보지만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원종 선수가 저의 의도적으로 좀 태클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불안한 터치는 있었거든요. 자, 전혜민, 이 공은 벗어났습니다. 전혜민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고요. 확실히 실점 이후에 평택 시티즌이 계속해서 점유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뭔가 울산의 페널티 박스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운 평택이기 때문에 중반 장면에 박진포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던 것처럼 평택도 한번 울산 수비진들을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괴롭힐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자,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평택 시티즌,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진포 선수 이후에 빠르게 전달. 자, 지금 이 선택이 과연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 민웅기, 자, 잘 봤습니다. 김태훈에게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 김태훈. 자, 흔들면서 김태훈 접어냈습니다. 그리고 협력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선택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민훈기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지금 장면으로의 패스 투입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경 선수가 최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또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 공간을 계속해서 김태훈 선수와 김양호 선수가 침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김한성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의 공격. 자, 교체 카드 이후에, 후반전 이후에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평택. 하지만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 왼쪽 넓은 공간 활용. 하미진이 떨궈 놨습니다. 그리고 빠른 타이밍, 박진포의 클리어링. 노상민, 다시 한번 평택이 끊어냈어요. 지금 볼 뺏어낸 위치 자체는 평택은 좋거든요. 네, 다시 한번 김홍입니다. 자, 3명 사이에서 김홍. 자, 벗겨냈습니다. 가운데로 좁은 공간. 이건 공간 원거리 생겼어요. 때립니다.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한 차례 보여줬던 전혜민 선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공을 잡았을 때 김홍 선수로 보였었는데 울산 선수들이 3명의 압박을 들어가다 보니까 전혜민에게 너무나 많은 공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혜민 선수의 슈팅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의 선수들이 수비 진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찾아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전혜민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이 되면서 평택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특히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 자꾸 공을 좀 측면 쪽으로 드리블을 몰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울산의 수비진들의 압박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드리블인데 좀 더 전방 쪽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 김태훈.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김태훈 과감하게 제쳐냈습니다. 해야 돼요. 박스 안쪽 연결. 쪽에서 아하! 이게 그대로 흘렀네요. 자, 지금 동료 선수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형경 선수입니다. 앞쪽에서 일단 한 차례 시야가 방해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경 선수도 한 번에 공을 잡아내거나 슈팅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래도 김태훈 선수가 뭔가 측면에서 드리블 시도를 하는 장면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울산인데 그래도 김태훈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후반전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과는 조금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훈. 자, 이번에는 평택의 공격입니다. 공격 속도를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평택은. 자, 이번에도 차단이 됐고요. 앞쪽으로 이영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으로 떨궈 놨습니다. 자, 김양호에게 쪽으로. 자, 김양호가 일단 공을 가져왔고요. 오른쪽 측면 노상민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평택 시티즌. 네, 지금 장면에서 이영경 선수는 사실은 김양호를 움직임을 체크하지 않고 패스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김양호 선수와 이영경 선수의 호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울산의 후반기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두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상철 감독은 세 번째 교체 카드 이종민 선수를 투입하고 김희망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종민 선수가 좀 더 중앙안에서 패스 투입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시 한번 김태훈 낮게 깔아줍니다. 아크 정면 노상민 다시 한번 공간으로 괜찮습니다만 김양호. 하지만 따라붙으면서 유일한 선수가 먼저 공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터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뭔가 김양호에게 투입됐을 때 기대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고요. 자, 평택이 살아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홍 곧바로 띄워주는데 동료 선수 맞았습니다. 안쪽 연결. 다시 한번 평택의 공격. 김홍. 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홍과 민훈기. 네, 접근하는 동료가 좀 부족합니다. 올려줍니다. 낮게 가는데요. 박태원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택 선수들은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향하는 크로스에만 반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은 페널티 박스로 내려앉았을 때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워낙 좋습니다.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울산 수비 라인을 좀 흔들 필요성 있는 남은 시간에 평택이 되겠고 울산은 정말 최근에 수비 조직력 군더더기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6경기에서 단일 실점이에요. 네, 그리고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코칭 스태프들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 손가락 6개를 펼쳐 들었는데 과연 또 어떤 신호가 됐을지. 박진포.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 김태훈이 끊어냈습니다. 뚫고 나오네요. 김태훈 김태훈. 한 명 더 채쳐내고 네, 김태훈 이거 마무리해줘야 슛! 돼요. 아하, 막아냈습니다. 자, 김태훈이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의 수비 라인이 김태훈 선수에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안일주 선수는 좀 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김태훈의 이 페인팅 모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로인이 자, 노상민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게 뭐 동작 자체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뭐 그대로 스로인 파울이 선언되진 않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죠. 자, 전방으로 깊게 걷어내고 있는 평택. 노상민 선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던지는 순간 좀 가벼운 느낌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경기장에 물이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는 그래도 이적 시장에 영입이 된 이후에 정말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 패스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인 이형경. 흥미로운 점은 이영경 선수는 짧은 패스 성공률보다는 좀 더 키패스
좀 더 치명적인 패스를 투입할 때 패스 능력이 좀 더 돋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자, 노상민 선수가 이번에 스로이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영경. 자, 본인의 신장을 활용하면서 지켜냈습니다. 확실히 저런 부분이 강점이겠죠. 네, 장신 공격수가 그냥 단순하게 볼을 지키는 것보다는 패스 투입까지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박스에서 득점력까지 보여준다. 그렇게 된다면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 어렵거든요. 네. 자, 이종민이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이종민 오른쪽 전달합니다. 최민수. 여기서부터 속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평택에게는 좀 아쉬운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포 헤더 이후에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강하게 붙어주면서 수비를 했던 평택인데요. 자, 울산 시민축구단 윤균상 감독도 세 번째 교체 카드 김동윤 선수를 투입하고 김태훈 선수가 빠집니다. 네, 김동윤 선수 뭐 측면 수비도 가능하고 측면 공격수도 가능하고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김태훈 선수가 위치했던 그대로 왼쪽 측면에 김동윤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후반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태훈 선수가 득점 없이 빠집니다. 네, 득점은 없었지만 후반전 활약만큼은 윤균상 감독의 마음에 아주 들었을 겁니다. 네. 뭔가 크랙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을 특히 많이 허물었었거든요. 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또 김동윤 선수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이 가능한 김동윤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평택의 측면에서 수비 역할을 좀 더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저희가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울산 시민축구단은 선취 득점 이후에 7승 1무를 거두고 있고 평택은 1무 11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징크스라는 게 이래서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김홍. 자, 이번에도 패스를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박진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박진포 선수는 지난 1년 동안 왜 소속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만큼 울산에 와서 시즌 초반부터 많은 중책을 맡고 정말 많은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역시 정말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직접 본인 슈팅까지 시도했고 모든 수비 상황에서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교체에 들어온 김홍 선수가 공을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내주는 전혜민. 전방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후방에서도 패스 투입을 평택은 할 수가 없고요. 자, 박스 안쪽 찍어줬는데요. 수비 터치 이후에 쫓아가면서 클리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은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울산 수비수들도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만 이 상황을 지켜내면서 공을 막아내면 되거든요. 네. 평택의 공격 상황에서의 단조로움은 좀 고쳐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시즌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낮게 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박재훈 선수 자, 스로인으로 판정이 됐군요. 자, 박재훈 선수가 코너킥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조금은 짧았습니다. 최민수의 스로인.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전달이 됐고요. 이종민 찍어줍니다. 그대로 머리 떨궈놨고 박스 안쪽에서 박태원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김동완 선수에게 연결됐을 때 뭔가 장면들이 나오는 평택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한번 김동완 선수를 다시 한번 공격수로 투입하는 것도 윤상철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최민수가 앞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김홍에게 김홍. 자, 최민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공간이 빠져나왔습니다. 최민수 파고듭니다. 네. 걷어내고 있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순간적으로 볼을 패스를 한 이후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최민수 선수의 효과적인 공격 장면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안일주 선수와 박재훈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만 그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김동윤.
자,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두 앞쪽으로 번의 원터치 패스예요. 김양우가 전달이 됐습니다. 김양우 슛! 수비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양우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김양우 넘어집니다. 네, 지금 안일주의 커버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했던 안일주. 이번에는 평택의 공격 차단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오늘 울산 수비는 두 명의 선수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재현과 박진포 계속해서 저희가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박진포 선수는 수비 지역에 있다가 어느새는 또 공격 지역 최전방까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박진포 선수에게는 좀 더 회복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김양우가 헤더를 연결하는 시도를 했을 때 오프사이드 판정이 선언됐습니다. 자, 평택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거의 정지가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주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양팀의 21라운드 김양우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1대0 울산시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네,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어떻게든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김홍 돌아섰습니다. 김홍 김홍! 캐리입니다. 자,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렇게 김홍 선수가 슈팅을 한 장면이 평택에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네, 박스로 접근하는 시도들은 많이 했었지만 슈팅으로까지 뭔가 만들어내는 장면 자체가 적었거든요. 슈팅이 나와도 좀 너무 늦게 나온 감은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훈의 코너킥 감아적 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김동환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종민이 반대편으로 전달. 자, 김동현이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네, 박재훈 선수가 첫 번째 터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고요. 네, 그래도 김동현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 본인이 왜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울산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평택이 끊어냈습니다. 이종민. 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좁은 공간. 빠져나오는 울산시민축구단. 이렇게 되면 네, 전방 숫자 괜찮거든요. 역습 기회입니다. 김양우 공격 숫자 4명, 수비 숫자 4명입니다. 네, 근데 서두르진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노상민. 김양우가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쪽에는 함희진. 네,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끄는 김양호가 됐고 결국에는 코너킥까지 성공적인 김양호의 시간 끌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최전방에서 저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팀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실점으로 지켜낸다면 김양호가 결국은 해준다. 네, 이런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까지 최근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울산이 되고 있고요. 평택도 결국에는 전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왔고 좁은 공간에서 패스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걷어내고 있는 평택. 자, 박태원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2분 40여 초가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도 김동환 선수가 좀 잡아내고 처리를 하는 게 어땠을까. 평택 선수들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에서는 분명 아쉬움은 있지만요. 평택은 사실 안 돼도 결과로 좀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우. 자, 터치가 조금 길었고요. 왼쪽 전달. 김동윤.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김동윤. 자, 급할 것이 없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두 명이 붙어줍니다. 공격권은 평택.
네, 그래도 지금은 좀 평정심을 잃고 파울을 하는 것은 사실 최악의 선택이 될 뻔했는데 최민수 선수가 영리하게 볼 소유권까지 획득을 했고요.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평택이 가져갑니다. 아마도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울산이 오른쪽 측면 김한성 속도를 붙입니다. 계속 가는데요. 김한성 네, 떨쳐냈습니다. 김한성 기회가 박스 이어가고 쪽! 네. 하하! 백준범이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김한성 선수가 한번 직접 욕심을 내봤고요. 네,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를 챙겨가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경기, 울산시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사실은 화성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다이나믹한 느낌, 기동력이 오늘 경기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패턴을 장면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투입된 선수들이 뭔가 공을 받고 그 다음 동작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라면은 평택의 남은 시즌 일정은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은 이렇게 되면서 최근 6경기 4승 2무를 거뒀고 2연승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승리를 해야 되는 팀들과의 맞대결, 강릉, 양주, 그러니까 승점을 획득해야 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고요. 이렇게 된다면 남은 시즌 일정이 울산에게는 분명 타이트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신감이 생긴 울산이기 때문에 이 강팀과의 맞대결 충분히 기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평택시티즌은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평택은 이렇게 되면서 남은 경기 강릉, 청주, 양주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기들도 있겠지만요.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강릉, 청주, 양주 연이어서 만난 이 3연전의 행방에 따라서 평택이 K3에 남느냐 K4에 남느냐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성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